안녕하세요. 투데이안경 코리아마켓 손유빈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수진입니다. 4월에 매파적 발언에 미 증시는 하락했지만 국내 증시는 양지수 모두 빨간불을 간신히 지켜내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아직 뚜렷한 상승 모멘텀이 없이 지지부진한 장세가 이어졌는데요. 이런 눈치 보기 장세 속에서 개별 이슈들이 부각된 하루였습니다. 오늘은 어떤 섹터와 종목들의 에너지가 돋보였나요? 네, 오늘 장에서는 의료기기, 철강, 그리고 교육 서비스 업종의 강세가 돋보였습니다. 특히 어제 시간에서 살펴본 대교, 유비온 등 교육 서비스 종목들이 오늘 정규장에서도 에너지를 이어가면서 모멘텀 연속성에 대한 기대를 키웠습니다. 눈치 보기 장세 속 개별 종목들이 활발하게 움직였던 하루, 투데이안경 코리아마켓 첫 번째 이슈픽의 주인공은 누구인가요? 네, 전기차 확산과 함께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두 가지 산업, 바로 2차 전지와 폐배터리 재활용입니다. 전 세계 폐배터리 재활용 시장은 2030년 70조 원에서 2050년 600조 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투데이안경 이슈픽 첫 번째는 폐배터리 폐기물 규제 면제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탄소 중립 이행과 핵심 자원 공급망 확보를 위해서 순환경제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합니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배터리 재사용, 재활용 기반을 구축할 방침이라고 하는데요. 그동안 쉬어가던 폐배터리 재활용 관련주에 모멘텀이 되어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오늘 종목별로 흐름은 어땠습니까? 네, 폐배터리 재활용 관련주 종목별로 차별화된 모습이었습니다. 삼성물산과 스페인 공장 설립 소식을 알린 성일하이텍이 보합으로 마감한 가운데 포스코홀딩스, 코스모화학 등이 강세를 보였는데요. 반면 세비캠, IS동서 등은 탄력을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폐배터리 재활용 이슈에 이은 투데이안경 이슈픽 두 번째 주제도 소개해 주실까요? 네, 투데이안경 이슈픽 두 번째는 테슬라, 벤츠 흑연 확보 전쟁입니다. 올해 전기차가 처음으로 전 세계 흑연 시장 수요의 50%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음극재 필수 핵심 소재인 흑연의 확보를 위해서 주요 업체들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 음극재 소재 관련주들의 흐름 짚어주시죠. 네, 인조흑연 음극재 필수 소재인 코크스를 독과점으로 공급하고 있는 태경 BK가 상한가로 마감을 했고요. 흑연 가공업체 상보도 상한가로 마감한 가운데 크리스탈 신소재, 대창 등이 일제히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리튬에 이어 공급망 확보 경쟁에 주목받는 흑연 관련주, 종목별 경쟁력과 성장 스토리를 잘 확인하면서 대응하셔야겠습니다. 투데이안경 이슈픽 종목, 폐배터리 재활용과 흑연 관련주 가운데서 가장 뜨거운 관심을 받은 성일하이텍과 세비캠, 그리고 태경 BK, 포스코 인터내셔널입니다. 투자자 여러분, 이 종목 매수하셨나요? 매도하셨나요? 아니면 아직 고민하고 계신가요? 종목들의 최적화된 매매 타이밍을 포착해보는 매도의 기술,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종목별 최적화된 매매 타이밍을 포착해보는 매도의 기술, 투데이안경 이슈픽 첫 번째, 폐배터리 폐기물 규제 면제였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탄소 중립 이행과 핵심 자원 공급망 확보를 위해서 순환경제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알려졌는데요. 이 세액공제와 또 순환경제 프로젝트 등 정부의 제도적 지원이 본격화되면서 폐배터리 시장에 속도감 있는 성장세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자, 정부 정책의 지원 효과에 대해서 먼저 좀 여쭤볼 텐데 지점장께서는 어느 정도로 좀 기대를 하시나요? 네, 두 마리 토끼 이상을 잡을 수 있는 정책이라고 생각되는데요. 먼저 그 정부 입장에서는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글로벌 이 전 세계 트렌드였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들어서면서부터 블록화 현상, 그러니까 탈글로벌 현상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죠. 전쟁 이후에 자원을 공유하기보다는 자원을 소유하고 약탈하는
그런 경제적인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런 그 경제적인 이득을 떠나서 그 자원에 대한 확보권이 국력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마찬가지로 지금 그 미국과 중국 그리고 우크라이나 이런 사태 이후에 특정 자원에 대한 정부의 확보하려는 노력이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폐배터리 자체도 자원의 활용도를 높이는 그리고 효율성을 높이는 정책이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도 이 자원에 의한 국력을 놓치지 않고 기업 입장에서도 대규모 캐펙스 사이클에 있어서 자금 조달을 유리하게 가져가는 이점이 있기 때문에 이는 정부와 기업 모두 윈윈할 수 있는 정책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책이 끌어주고 기업도 함께 또 윈윈할 수 있는 정책이라고 꼽아주셨는데 이런 이제 정책 지원에 대한 모멘텀으로 재도약이 지금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매도의 기술에 오를 종목 성일하이텍 그리고 세비캠인데요. 두 종목 모두 최근 주가 흐름의 탄력은 그렇게 이제 좋지는 못합니다. 두 분 모두 지금 고 신호등을 켜주셨는데 성일하이텍부터 한번 점검을 받아볼까요? 뭐 성일하이텍 하면은 뭐 실적, 투자 그리고 뭐 대장주로 자리를 잘 잡은 폐배터리 재활용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데 최근에 주가가 좀 박스권에 갇혔고 오늘도 상승분을 반납을 하면서 보합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정경민 차장께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성일하이텍 고사인 어떤 이유에서 주셨을까요? 네, 일단 뭐 공격적인 의미, 뭐 매수의 의미에서의 고라기보다는 스톱이 아니다라는 이제 의미에서 의견을 드린 거고요. 지금 2차 전지의 강세 배경은 뭐 환율과 매크로 이슈에 좀 지수가 좀 갇혀 있는 이제 그런 모습이 좀 나오고 있죠. 그렇다 보니까 수급이 우호적으로 작용하는 이제 대장주 에코프로의 주가 강세가 지금 분위기를 만든 게 크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이 강세는 아마 액티브 자금이 패시브 자금을 흡수하는 7, 8월까지는 유지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에코프로 관련된 양극재 업체들의 어떤 흐름이 유지되는 한 뭐 전고체 소재 또 뭐 음극재, 분리막, 전구체 등등 이런 좀 하위 섹터까지 좀 순환하는 그런 강세가 좀 예상되고 폐배터리도 지속성을 갖기보다는 좀 뭐 간헐적인 그런 강세가 예상되는 그런 차원에서 일단은 고 의견을 드리게 됐습니다. 네, 이제 성일하이텍을 지금 진입하기보다는 갖고 있는 분들은 조금 홀딩 정도의 의견으로 좀 주신 것 같습니다. 이희권 지점장께서도 고 신호를 주셨는데 성일하이텍 하면 이미 각국의 그 순환 경제 트렌드에 맞춰서 시설 투자를 이제 진행 중인 기업입니다. 이제 정부의 제도적 지원이 앞으로 뭐 연구 개발이라던가 또 뭐 투자 측면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좀 유용하게 어떤 이득을 볼 수 있는 걸까요? 저는 굉장히 큰 이득을 볼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실제로 이는 미국의 AMPC, IRA 법안을 대응하기 위한 각국의 전략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사실 AMPC 부분을 저는 2차 전지를 투자함에 있어서 절반 이상이다 가장 크게 보고 있는데요. 1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에 이미 실적을 녹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IRA 같은 경우에 소비자의 주는 혜택 같은 경우에 전기차나 친환경 자동차를 구입했을 때 세제 혜택을 일부 주는 것인데 생산자에 대한 AMPC 같은 경우에는 생산을 할 때마다 소재나 전지나 이런 2차 전지에 관련된 산업을 생산할 때마다 보조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거의 현금성으로 지급하게 되죠. 때문에 LG 에너지솔루션의 실적을 보면 현금 유입과 마찬가지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때문에 현금 유입이라는 것 자체가 이 기업들 입장에서는 캐펙스에 대한 부담을 줄이게 되고요. 그리고 영업이익이 예를 들어서 1조 원 예상되었는데 현금 유입으로 인해서 1.5조 원의 영업이익이 달성되었다라는 것 자체가 PER, 밸류에이션을 낮추는 효과이기 때문에 저는 주가적인 면에서나 기업의 실질적인 운영 면에서나 굉장히 유리한 정책이다라고 판단됩니다. 성일하이텍이 이제 오늘 삼성물산과 그 스페인의 배터리 재활용 공장을 짓는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이게 이제 스페인 배터리 재활용 기업과의 합작사 설립 형태입니다. 그리고 현재 독일에서도 공장 건설을 추진 중인데 스페인까지 지금 이제 보폭을 넓혔습니다. 뭐 이런 뉴스가 나오다 보니까 장 초반에는 4% 정도 좀 반짝 올라주는 모습을 보였는데 좀 주가에 힘이 좀 약했던 것 같고요. 이 EU의 배터리법과 맞물려서 이런 지금 뭐 이렇게 증설하고 합작 법인을 만들고 이런 것들이 유럽 시장에서 좀 선점을 할 수 있는 계기로 작용을 할 수 있는 걸까요, 차장님? 네, 뭐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 거고요. 오늘 뭐 강세가 나오다가 이제 제자리로 갔던 이유는 이 이유가 이제 설립을 한다는 것 이퀄
돈 쓴다는 얘기죠. 아무래도 이제 그런 비용에 대한 이제 그런 우려도 동시에 좀 시장에서 인식을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유로존은 이제 아시다시피 전 세계에서 가장 환경적인 규제가 강한 그런 지역이죠. 향후에 재활용 배터리의 비중을 지속적으로 늘려야 하는 이제 그런 상황에 좀 있고, 그에 따른 인센티브도 확장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선점 효과는 어느 정도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아닌가,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하지만 말씀드린 대로 향후 증설에 있어서 비용이 어느 정도는 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수익 구조를 빠르게 올려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이제 증설을 통한 그런 비용이 나가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든 뭐 일정 수준 이상으로 멀티플을 확장하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 본격적으로 실적을 증명하기까지는 증설하는 이제 그런 업체들이 매출을 찍어내는 그런 시점이 좀 돼야 되기 때문에 네. 저는 뭐 이 본격적으로 이제 수익을 내기 전까지는 항상 좀 고평가 논란에 좀 주가가 좀 한정될 가능성도 어느 정도 존재한다, 이런 말씀도 좀 같이 드리고 네, 싶습니다. 그러니까 폐배터리 시장이 더 확산이 되고 실적으로 찍히기까지는 시간이 조금 필요한 점을 좀 짚어주셨는데, 성일하이텍의 지금 주가를 보자고 하면 뭐 6개월 이상의 장기 투자자분들은 10만 원 이하에서 지금 뭐 수익 구간에 여유가 있긴 하지만 3월에 그 고점을 잡으신 투자자분들은 사실 지금 약간 지지부진한 이 모습에 좀 답답해하실 것 같은데, 기존 보유자가 여기서 어떤 좀 전략을 세워가야 한다라고 보실까요, 지점장님? 네. 전기차가 스마트폰처럼 보편화되기 위해서 결국 갖춰야 될 부분은 가격이 굉장히 싸져야 됩니다. 배터리 가격이 떨어져야 되죠. 그리고 배터리 가격을 떨어지기 위해서 결정적인 부분은 바로 그 폐배터리 리사이클의 활용입니다. 과거에 테슬라의 그 배터리 데이 때 테슬라가 현재 배터리 가격 대비해서 10분의 1 가격으로 가겠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그 말을 많이 하는데, 이것 자체가 배터리를 만드는 것의 효율을 떠나서 리사이클링에 대해서 중점을 두겠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결국 리사이클 자체는 가야 될 방향성이고요. 동사 같은 경우에는 이 리사이클에 있어서 글로벌 탑 1, 그리고 국내 유일의 전처리, 후처리, 습식 공장을 수직 계열화 시켰기 때문에 향후에 가야 될 방향에서 밸류에이션을 조금 완화시켜가는 부분은 있지만 저는 소외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지속해서 고사인 드리겠습니다. 한번 대장주인데다가 폐배터리 섹터도 성장성이 무궁무진하다라고 좀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세비캠으로 넘어가 볼까요? 세비캠 역시 박스권에 갇혀서 아직은 좀 의미 있는 반등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도 9만 원대를 뚫고 올라가다가 마이너스 0.2% 밀리면서 거래를 마쳤는데, 두 분 다 역시 세비캠에도 지금 고 사인을 켜주셨거든요. 지점장께 먼저 좀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이 리사이클링이라고 하는 게 결국에는 가야 하는 방향이다라고 좀 짚어주셨는데, 폐배터리 재활용 관련주에 좀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시각이 있으셔서 세비캠도 고 사인 주신 걸까요? 네. 리사이클링, 폐배터리 산업 모두 ESG적인 측면이나 또는 경제적인 측면, 그리고 기업의 영업이익률 면인 측면에서 가야 될 방향으로 보고 있고요. 세비캠 같은 경우에는 95%의 금속, 유가 금속 회수율을 보유하고 있죠. 이는 업계의 가장 최고 수준이기 때문에 95% 이상의 유가 금속 회수율을 보유하고 있다는 건 계속 지금 폐배터리는 쌓이고 많아지고 있죠. 이 시장의 방향에서 소외될 만한 종목은 아니다라는 게 큰 포인트입니다. 결국 이 섹터가 살아있는 한 세비캠도 대장으로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좀 말씀 주셨고, 정경민 차장께서도 지금 고 사인을 주셨거든요. 이제 세비캠 같은 경우는 지난 19일에 마무리된 인터배터리 그 유럽 2023 행사에 좀 참여를 해서 해외 시장 진출에 대한 또 포부도 좀 밝히기도 했는데, 이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한 발판을 좀 정책이 끌어줄 수 있을까요? 이번 정부 정책이. 기대는 좀 하고 있습니다만, 뭐 정부가 아무리 한다 그래도 그건 이제 개별 기업이 이제 알아서 해야 되는 이제 그런 문제겠죠. 세비캠이 이제 기술력이 좋습니다만 성일하이텍과의 가장 큰 차이점으로 본다면 역시 이제 규모라고 볼 수 있고, 그 규모에서 오는 차이는 아무래도 이제 기존에 연계된 대기업과의 연계성 강도가 좀 약하다는 것이 가장 좀 큰 차이점이 아닌가 좀 생각이 듭니다. 현재 국내 폐배터리 업체들은 양극재 생산 업체들의 약간 외주사 수준, 약간 이런 그 분위기를 많이 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PER 뭐 30배, 40배 이렇게 커 나가기까지에는 네. 무조건 해외 진출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 주도보다는 세비캠 자체적인
기술과 영업력으로 무조건 해외 기업과의 협력을 이끌어내는 것이 좀 중요한데 아직까지는 이렇게 나온 뉴스가 없죠. 좀 시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볼 수가 있겠고 그렇게 좀 하나 두 개씩 연결이 된다면 이제 성일 하이텍의 그림자처럼 움직였었던 주가 흐름을 좀 벗어날 수 있겠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좀 주가가 한정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협력사들의 규모와 또 어떤 이제 확실성 이런 점에서 성일 하이텍보다는 조금 못한 점이 네. 때문에 성일 하이텍이 움직여야 뒤따라서 움직이는 그런 약간 종속된 약간 그림자처럼 움직이는 그런 주가의 모습을 좀 보였다고 좀 생각이 네.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자체적인 해외 업체와의 그런 협업이 연계성을 중요하다. 찾아야 된다라는 점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죠. 이 폐배터리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하실 때마다 앞으로의 그 기업의 성장성은 사실 수거를 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 부분을 지금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세비캠이 이제 성일 하이텍에 이어서 지난해 코스닥에 상장을 하면서 사실 재활용주의 대장으로 급부상하기는 했는데 말씀을 주신 것처럼 지금 해외 시장 선점에 있어서는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조금 떨어져 보입니다. 그러면 이제 세비캠을 보시는 분들은 세비캠만의 강점 그리고 앞으로 좀 주목할 모멘텀 어떤 것들이 좀 있다라고 봐야 될까요, 지점장님? 저는 성일 하이텍에 비해서 강점은 영업이익률이 높다라는 부분입니다. 왜 영업이익률이 높냐 하면 동사 같은 경우에는 고상형 제품 대비해서 공정 간소화로 인해서 원가의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작년에 영업이익률을 살펴보시면 성일 하이텍 같은 경우에 17.9%, 세비캡 같은 경우에는 21.2% 수준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 원가 절감적인 측면에서 마진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강점을 보이고요. 네. 하지만 지금은 시장이 열리는 부분이고 내적인 성장보다는 외형 성장, 매출액 확대에 조금 더 포커스로 두고 있기 때문에 대장주가 성일 하이텍으로 이끌어가는 측면인데 성일 하이텍이 다시 밸류에이션을 받는 시기가 온다면 저는 세비캠 또한 이런 마진 측면에서 숫자 측면에서 소외될 요소는 별로 보이지 않고요. 또 추가적으로 동사의 경쟁력으로 따진다라면 이 2차 전지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외에 태양광 리사이클링 사업도 추진한다는 게 포인트로 보고 있습니다. 네. 올해부터 정책적으로 태양광 패널의 재활용의 의무화가 시행되었기 때문에 폐배터리뿐만 아니라 태양광 리사이클 또한 동사의 강점으로 네. 부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영업 마진이 높기는 한데 지금 시장에서는 성장에 좀 더 베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아직은 좀 부각되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고 뭐 세비캠도 그렇고 사실 뭐 성일 하이텍도 그렇습니다. 이 상장 후에 고점에 나오지 못하고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사실 이제 그때 좀 매도를 할 걸 하는 또 후회가 좀 있으실 것 같아요. 다시 좀 올라갈 수 있을까 기대하고 계실 텐데 기존 보유자들 어떤 전략을 좀 가져가야 될까요? 결론적으로 저는 이제 보유 전략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말씀드린 대로 워낙 좀 조정이 좀 가파르고 좀 길어졌기 때문에 뭐 이 종목에 있어서 뭐 오늘 사서 내일 파는 그런 단기 수급은 이미 이탈한 지는 오래된 것 같아요. 네. 또한 이제 단기 리레이팅을 만들기에는 정책적인 민감도가 워낙 큰 업종이다 보니까 저는 이제 그렇게 좀 단기적인 접근보다는 중장기 접근이 어울린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는 이제 전저점 정도의 어떤 리스크 관리 선만 유지를 잘 해 나가신다면 저는 뭐 보유에는 무리가 없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아무래도 이제 매물대가 굉장히 많이 좀 분포하고 있는 10만 원 후반대 정도를 좀 박스권으로 접근을 하셔서 비중 조절을 하신다면 좀 중장기 보유에는 큰 무리가 없는 이제 그런 종목이 아닐까라는 말씀으로 네. 결론을 내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음극재의 소재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가장 좀 강하게 끌어줬는데 테슬라와 뭐 벤츠 이런 글로벌 업체와 국내 음극재 기업까지 흑연의 확보를 위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자, 현재 음극재의 흑연이 차지하는 비중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국내 업계 이 공급망 확보는 어느 정도 수준이다라고 좀 볼 수 있을까요, 지점장님? 네. 2차 전지 내에서 굉장히 시장의 중심, 시장의 관심이 점차 변화되고 있는데요. 굉장히 의미를 두고 있는 부분은 최근까지만 하더라도 시장의 가장 중심은 양극재였습니다. 아무래도 2차 전지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부분이 양극재이기 때문에 이 양극재 내에서도 하이니켈의 싸움이 계속 진행되었죠. 네. 뭐 NCM이냐 NCA이냐 그 니켈의 함량을 높이기 위해서 과거에는 6대 2대 2 그리고 뭐 7대 2대 1 그리고 8대 1대 1 그리고 최근에는 9반반까지 나왔죠. 이렇게 그 하이니켈을 극대화시키는 과정에서 9반반까지 왔으면
더 이상 니켈의 함량을 늘릴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이러한 포인트가 이제 음극재를 효율화시켜 보자라고 포인트가 넘어가고 있고요. 네. 때문에 시장의 관심과 투자, 돈이 몰리고 있는 시기입니다. 자, 오늘 강하게 이제 돈이 몰리면서 저희가 이제 두 종목을 준비를 했는데 포스코 인터내셔널 신고가였고요. 태경 BK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자, 두 종목 모두 보니까 두 분 다 지금 고 사인을 주셨거든요. 자, 포스코 인터내셔널부터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 들어서 좀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정경민 차장께서는 아직 올라갈 수 있는 룸이 열려 있다라고 보신 이유 어디 있을까요? 네, 일단 뭐 포스코의 뭐 강한 후광이 좀 있겠죠. 그리고 이제 모터코어 그리고 2차 전지 이제 소재까지 멀티플을 확장할 수 있는 요소들을 좀 두루 갖췄다라는 점이 이 상사 비즈니스를 또 극강화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강점을 최대한 좀 살리고 있다라는 점을 좀 꼽아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번외로 또 일본에 있는 상사 기업들을 우리 이제 워렌 버펫 네. 옹께서 좀 매수를 이제 집중적으로 좀 했었죠. 그렇다 보니까는 이제 국제적인 그런 해외의 시각도 이 상사 비즈니스에 대해서 예전과는 좀 다른 좀 레이팅으로 좀 바라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신고가에 걸맞는 최고의 실적을 내고 있다 보니까 이건 뭐 주가가 많이 올랐다고는 합니다만 그래도 뭐 밸류가 계속 확장되고 또 그 밸류에 좀 이렇게 수렴하는 이제 그런 과정을 좀 거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신고가 영역이지만 과한 상승이나 부담이 된다라기보다는 자기 가치를 좀 찾아가고 있는 뭐 과정이다라고 좀 분류가 되어서 네. 포스코 인터에 대해서 그 의견을 좀 드린 걸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성장성과 수급과 지금 뭐 실적까지 다 세 박자가 그렇죠. 다 네. 떨어진다라는 말씀이신데 지점장께서도 이제 고 신호를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주신 것처럼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포스코 그룹의 이제 원자재 공급 그리고 이제 거래를 맡고 있는데 또 지난 5월에 호주계 광업회사의 그 자회사와 흑연 장기 공급을 좀 체결을 하면서 지금 안정적인 공급망을 또 마련을 했습니다. 자,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흑연 공급 그리고 거래 현황 그리고 이익 추이까지 한번 좀 질문을 드려볼까요? 네, 인수한 지분을 인수한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광산이 매장량 기준으로 세계 2위의 천연 흑연 광산입니다. 그래서 포스코 인터가 연간 3만 톤 규모의 천연 흑연 물량 확보가 가능한데 25년 기준으로 포스코 퓨처엠이죠. 포스코 퓨처엠이 연간 10만 톤 규모의 흑연이 필요하기 때문에 3만 톤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30% 수준의 안정적인 거래처를 확보했다라는 부분이고요. 결국 가져온 걸 잘 팔 수 있는 고객사를 확실하게 가지고 있다는 것, 캡티브 마켓을 가지고 있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사실 저는 누가 해도 잘할 거로 보여지거든요. 산업도 커지고 있고 그리고 가져와서 팔 고객사도 이미 확보가 되어 있고 계열사이기 때문에 포스코 내의 계열사가 누구나 해도 가능한데 포스코 그룹에서 밀어주기 위해서 저는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이 업을 시작한다고 보고 있고요. 때문에 밀어준다는 것 자체가 이익면, 주가면에서 기대할 것이 많다라고 보여집니다. 갈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이시고, 자, 그러면은 지금 이제 신고가 랠리를 이어가는데 이제 가파르게 조금 상승이 나오다 보니까 또 이럴 때 신고가인데 내가 내려야 하나 아니면 좀 더 잡고 있어야 되나 굉장히 좀 고민이 되는 순간이잖아요. 네. 보유자분들은 어떻게 좀 전략을 잡아볼까요? 뭐 말씀드린 대로 역사적 신고가가 나오는데 역사적인 실적이 나오는 것이라면 뭐 부담이라기보다는 말씀드린 대로 자기 가치를 찾아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단기에 접근하신 분들은 뭐 한 36,000원에서 37,000원 선의 리스크 관리가 좀 필요해 보이고 중장기 투자자들은 31,000원에서 32,000원 선만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면 뭐 저는 크게 뭐 리스크 관리만 신경 쓰신다면 크게 무리 없이 가져가셔도 좀 좋을 것 같고 말씀드린 대로 2차 전지 대장주들의 네. 흐름이 꺾이지 않는 한 신고가의 경신의 여지는 열려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이어서 그럼 이제 태경 BK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두 달여 만에 탄력 있는 반등이 나오면서 상한가로 거래를 마쳤는데 역시 두 분 모두 고 사인을 주셨습니다. 자, 음극재 관련해서 뭐 포스코 인터는 뭐 의심할 여지가 없다라고 하셨는데 태경 BK도 상한가 이렇게 강하니까 좀 이제 시작이다라고 봐야 될까요, 지점장님? 네, 정부의 탄소 중립 정책이 석유 코크스 확대 가능성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석유 코크스의 동사의 매출 비중이 점차 확대되고 있죠. 때문에 정부적인 그리고 섹터의 환경 변화 그리고 동사의 이익 비중의 확대 때문에 상한가를 갔지만 그리고 이런 상승세를 타고 있지만 결코 지금은 팔 필요 없는 시기다라고 생각됩니다.
위에 지금 매물들이 굉장히 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도 홀딩하고 더 갈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이제 말씀을 주신 것처럼 이 코크스 경쟁력이 지금 시장에서 가장 좀 주목을 하고 있잖아요. 특히나 거의 뭐 독과점이라는 말이 또 투자자들을 좀 더 설레게 하지 않나 싶은데 경쟁 업체나 뭐 매출 성장세 추이 정도는 좀 어떻게 되고 있나요? 네, 일단 뭐 굉장히 이제 오래된 그런 화학 혹은 이제 부산물 뭐 이런 관련된 업체들이 2차 전지 소재랑 좀 엮였다는 이유만으로 최근에 엄청난 상승을 보여주는 예가 네. 많았었죠. 뭐 예를 들면은 뭐 이수화학이 그랬고요. 뭐 애경 케미칼, 뭐 석경 AT, 또 KG 그룹의 뭐 KG 케미칼, 백광산업 뭐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제 세제 혹은 뭐 양잿물이라 그러죠. 뭐 계면활성제 뭐 이런 비료 같은 전통적인 산업의 소재와 원료에서 그게 안 하던 걸 새로 하는 게 아니죠. 그게 이제 2차 전지에 쓰인다는 이유만으로 엄청나게 좀 상승을 보이고 뭐 이제 혹자들은 이제 정말 오래 살고 볼 일이다. 이런 기업들이 이렇게 급등을 보이는구나. 뭐 이런 것도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흑연은 현재 리튬이온 혹은 이제 2차 전지 현재의 그런 구조에서는 양극재와 음극재 모두 필수적인 요소지만 태경 BK가 그동안 안 한 걸 갑자기 한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네. 예전에 했던 걸 계속하는 와중에 이게 경쟁을 안 하는 것이 있고 못 하는 것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좀 과점적인 그런 공급이라는 다소 좀 자극적인 문구가 좀 있었고 LG 에너지 솔루션과의 협업이라는 그 점이 좀 어우러지는 상황이어서 네. 이 이슈가 주는 강세 국면은 조금 더 이어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말씀드렸듯이 앞에 말씀드렸던 그 종목들과 같은 잔상 효과도 어느 정도 좀 있다 보니까 그래서 좀 강세가 조금 더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LG엔솔이 또 끌어주는 후광도 있는 데다가 또 기존의 본업이 지금 신사업으로 또 바뀌고 있는 그런 체질 개선도 이뤄지는 데다가라고 좀 말씀 주셨는데 태경 BK가 뭐 보유하신 분들이 박스권에서 보유하셨던 분들은 지금 너무 즐거운 순간이고 4월 고점 그 10,000원대에 들어가신 분들은 이제 내 가격이 올려나고 약간 기대되는 순간이 아닐까 싶어요. 이건 지점장님께 좀 질문 드려볼 텐데 이분들 이제 곧 있으면 수익을 맛보실 수 있을까요? 가격 전략 어떻게 볼까요? 네, 그 의견 드리겠고요. 사실 시장의 뉴스에 따라서 굉장히 그 시세 변동이 심해질 수밖에 없는데 동사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1위 미국의 옥스보우사와 독점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저는 추세는 이어진다고 보고 있고 목표가는 변동성이 심하기 때문에 네. 고 의견 드리되 목표가는 차후에 12,0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이제 12,000원을 제시를 해주시긴 했지만 변동폭이 크니까 그러면 또 나오셔가지고 한번 또 AS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종목에 최적화된 매매 타이밍을 포착해보는 매도의 기술. 오늘은 성일하이텍 그리고 세비캠, 포스코 인터내셔널 그리고 태경 BK까지 살펴드렸습니다. 자, 이 종목들은 현재의 주가와 현재의 모멘텀을 기준으로 저희가 포인트를 제시를 해드리기 때문에 시장이 변화한다라고 하면 전략도 함께 변동이 가능한 점 유의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주요 이슈와 모멘텀 팔로우하면서 전략 체크해드리겠습니다. 장 마감 후 4시부터 6시까지 진행되는 시간의 투자 리그, 시간의 거래 동향 만나보는 이 시간의 단일가입니다. 정규장 마감 후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10분 단위로 시간의 단일가 거래가 이루어지는데요. 이 시간의 단일가를 통해 주요 종목 등락률 실시간으로 생생하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 시간의 단일가 코스피 상승률 상위부터 보겠습니다. 어떤 종목들 올라와 있는지 볼까요? KC그룹의 지주사 KC그린홀딩스가 오늘 2% 하락을 했는데 시간에서 시세를 주고 있습니다. 10% 강세로 출발하면서 벌써 상한가로 안착을 했고요. KC코트의 신재생 관련주죠. 오늘 1% 하락이 나왔었는데 시간에서 역시 9% 강세 보이면서 2,900원 선에 거래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알루미늄 압출 전문 업체 알루코 오늘 9% 강하게 정규장에서 상승을 했는데 그 강한 기세 이어지고 있습니다. 5% 상승하고 있네요. 이어서 코스닥 상승률 상위 보겠습니다. BL팜텍 볼까요? 건기식 유통업체로 4거래 연속 상승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외국인도 4일 연속 순매수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정규장에서 11% 강세로 마감을 했는데 시간에서도 시세를 주고 있습니다. 9% 상승한 874원 지나가고 있고요. 또 CNR 리서치 8% 강세, 그리고 메카로도 8%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반도체 관련주인 웰킵스 하이텍도 오늘은 약보합으로 마감을 했는데 시간에서 6%
강하게 반응 오고 있네요. 계속해서 시간의 단일가 코스피 하락률 상위 보겠습니다. 광명전기 이거래 연속 상승하면서 오늘 5% 강세로 마감을 했는데 시간에서 3% 정도 가장 크게 밀리고 있습니다. 2,960원의 거래 이어지고 있고요. 또 세종공업도 2%대 약세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승 R&A 1.7% 밀리고 있는데요. 산업용 고무 생산 업체죠. 1.7% 하락하면서 4,405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5% 약세로 마감했던 비상교육 시간에서 추가적으로 더 밀리고 있습니다. 2% 가까이 밀리면서 6,32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코스닥 하락률 상위 보겠습니다. 웨이버스가 4% 가깝게 하락하면서 코스닥에서 가장 크게 하락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뒤를 이어서 세노텍 올라와 있는데요. 오늘 흑연 관련주들이 좋은 흐름을 보였었죠. 세노텍 역시 10% 강세로 마감을 했었는데 시간에서는 3.5% 밀리면서 2,15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튬 전지 생산업체인 비트로셀 이거래 연속 상승하면서 오늘도 1% 강세 보였는데 시간에서 2% 정도 추가적으로 밀리고 있습니다. 22,950원 선 지나가고 있네요. 이렇게 이 시각 시간의 단일가 살펴봤는데요. 시간의 단일가 매매는 오후 6시까지 10분 단위로 매매가 체결됩니다. 모멘텀과 거래량 등 꼼꼼히 살펴보시고 시간에서도 성투 전략 세워가시길 바랍니다. 시간의 단일가 거래 동향, 잠시 후 시간의 단일가 특징주를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양하게 부각되는 이슈와 모멘텀 속에서 연속성 있는 재료로 우상향할 주인공 누가 될까요? 주도주로 떠오르게 될 종목을 미리 만나보는 라이징 스탁입니다. 자, 먼저 지난 라이징 스탁의 수익률 베스트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경민 차장의 종목인데요. 5월 4일 라이징 스탁 이루다 종목을 가지고 오셨고 목표가 10,000원을 돌파하면서 수익률 38.4%를 지금 기록을 했습니다. 미용 의료기기가 굉장히 좀 강하다가 오늘은 파마리서치나 제테마 등으로 약간 순환매가 좀 이루어지는 듯한 모습인데 지금 이루다에 대해서는 목표가를 상향 조정하지는 않으신 거죠? 전략 한번 들어볼까요? 네, 일단 최근 들어서 좀 급등이 좀 나오면서 좀 올랐기 때문에 좀 이제 약간의 피로감이 좀 나오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미 10,000원을 좀 돌파한 이제 그런 상황이어서 개인적으로는 조금 더 힘을 낼 걸로 좀 보겠습니다만 6,000원대, 7,000원대 매수하신 분들은 이 정도면은 차익 실현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이 순환매가 지금 의료기기 안에서 굉장히 좀 강하게 돌고 있기 때문에 네. 속도 조절에 조금 임하시는 게 어떨까 좀 싶고요. 지금 계속해서 10,000원 돌파 후에는 좀 윗꼬리가 계속해서 좀 나오고 있다 보니까 만약에 이제 8,000원 미만, 6,000원, 7,000원대 매수하셨던 분들은 이 정도면은 좀 보내줘도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가파르게 지금 상승이 나왔고 또 순환매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 놓아주자라고 좀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이루다와 같이 라이징 스탁이 될 또 투데이 한경 코리아마켓의 오늘의 라이징 스탁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석훈 PB께서는 대덕전자 가지고 오셨고요. 정경민 차장 동성화인텍 그리고 이희권 지점장 해성DS 가지고 오셨는데 강석훈 PB의 라이징 스탁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자, 대덕전자의 라이징 포인트 어떤 거 있을까요? 예, 대덕전자의 라이징 포인트는 두 개로 이제 FC, BGA 이 사용처라고 하는 것이 다변화된다는 점이고요. 두 번째는 메모리 쪽 업황이 개선된다. 이것이 기대된다라고 하는 점이 두 번째 포인트로 짚을 수 있습니다. 네, FC, BGA 이렇게 기판 업체들이 또 최근 시장에서 관심을 한몸에 받고 있습니다. 이 사용처 다변화 그리고 이제 메모리 업황의 기대감까지 꼽아주셨는데 이 성장 스토리 좀 더 자세하게 들어볼까요? 네, 일단 그 기업에 대한 설명 좀 이제 해드리자면은 반도체란 요리를 담는 기판 사업입니다. 두 가지 형태의 산업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반도체 패키징이라고 해서 전체 매출의 85%를 담당합니다. 이 중에서 방금 말씀드렸던 FC, BGA의 성장성이 가장 높은 상황이죠. 두 번째 사업은 MLB라고 해서 멀티레이어 보드라고 하는 게 있는데 휴대폰 통신 장비에 들어가는 고다층 기판 요걸 말하게 됩니다. 네. 실적이 안정적이고 작년에는 1,400억 정도를 만들었는데 매출을 냈었는데 올해 들어서
1,500 정도를 만들 거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주요 고객사라고 한다면 대부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그리고 엠코테크놀로지라고 하는 회사가 있고요. 주요 경쟁사로서 삼성전기가 패키징 중 FC BGA의 넘버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덕전자가 삼성전기 다음으로 높은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이 라이징 포인트 두 가지를 이제 핵심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FC BGA를 사용하는 곳이 다양해질 것이라는 점을 이제 첫 번째 라이징 포인트로 짚을 수 있습니다. 네. 원래 FC BGA라고 하는 것은 전장 50%, 컨트롤러 40%, 스마트 TV 10%로 쓰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많이 사용됐었는데 최근에 AI 열풍으로 기술력이 높은 기판 수요가 늘면서 서버용 가능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작년 FC BGA 매출은 2,730억 원을 기록했고 올해 3,200억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생산 능력이 4,500억 원 수준인데 앞으로 7,000억 원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메모리 반도체 업계의 재고가 정상을 넘어서 떨어진 단계라는 점도 짚을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메모리 기판 수요는 절대적인 수준에서 좋은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6월 물동이 개선되고 있고 바닥을 거쳐 오르는 구간으로 진입하는 중이기 때문에 주목할 만한 부분이 됩니다. 특히 DDR5의 전환으로 제품 가격 인상이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FC BGA가 차지하는 비중이 85%이고 또 MLB라고 하는 고다층 또 기판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또 실적이 계속해서 늘어갈 수 있는 부분을 좀 짚어주셨는데 그럼 대덕전자의 가격은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보실까요? 네, 1차 목표가로 34,000원을 짚었는데요. 이전 최고점이 34,100원임을 생각할 때 이 가격을 목표가로 제시했습니다. 더불어 글로벌 피어 그룹의 밸류에이션을 생각하면 이 가격이 적정하다라는 여러 가지 컨센서스가 있기 때문에 이 가격은 적절해 보입니다. 또 34,000원을 1차 목표가로 정하고 서버용 모멘텀이 확인될 시에는 높여갈 것으로 보입니다. 매수가라고 한다면 29,000원이고요. 현재 3만 원을 중심으로 등락 중입니다. RSI를 기준으로 단기적 과열 구간이 있기 때문에 조금 조정이 나오면 매수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손절가는 23,000원 정도를 말씀드리고 매수가 대비 마이너스 20% 정도 낙폭을 가져가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더불어 최근 매수 물량이 이 가격대에 걸려있기 때문에 과매도를 피할 가격 구간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대덕전자 한번 유의 있게 보도록 하고요. 정경민 차장의 라이징 스탁 동성화인텍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라이징 포인트 있을까요? 네, 요즘 뭐 경기 민감 섹터에 대해서 조금씩 좀 투자 심리가 좀 살아나고 있죠. 그래서 대형 조선사들의 이제 풍부한 수주 그리고 거기에 따른 이제 일감이 뭐 이제 충분하다 보니까 이런 이 본행제나 발포제 이런 좀 기자재를 하고 있는 기업들한테는 충분한 좀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차원에서 오늘 동성화인텍을 한번 선택해봤습니다. 네, 앞서서 이제 방송 들어오기 전에도 차장님께서 이 조선 기자재 쪽 좀 좋은 것 같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동성화인텍이 지금 뭐 수급, 실적, 밸류, 뭐 삼박자를 잘 갖추고 있다라고 좀 강조를 해주셨어요. 어떤 경쟁력이 있는지 좀 자세하게 들여다볼까요? 네, 뭐 단순하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충분한 수주 잔고가 쌓여 있고요. 경쟁사가 굉장히 한정적으로 지금 존재하는 그런 상황에서 원료 가격까지 안정이 된다라면 뭐 당연히 좀 실적 추정치에 대한 신뢰를 높여갈 수 있고 최근에 또 거기에 따라서 굉장히 좀 좋은 수급 상황에서 박스 상단을 두드리는 그런 모양이 나온다면 박스를 한번 뚫어주지 않을까라는 기대는 뭐 누구나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일단 2027년까지 조선 빅3의 수주는 총 707척입니다. 이 중에 36%에 해당하는 LNG선이 248척에 좀 달하는 상황이고 그러면 당연히 여기 이제 본행제, 발포제 뭐 이런 쪽의 기자재 또 뭐 피팅이나 코팅에 필요한 그런 업종 전반의 안정적인 좀 실적 견인은 충분히 좀 일어날 것이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올해와 내년의 가이던스가 모두 5천억 대의 매출을 좀 보이고 있는데 영업이익이 300억 그리고 내년에는 500억 대가 좀 예상이 좀 되고 있어요. 그 의미는 뭐냐? 역시 이제 저비용 고마진 구조로 가져가기 때문에 매출이 비슷하지만 마진을 더 많이 또 영업이익을 많이 가져간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좀 될 것 같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익의 퀄리티도 훨씬 올라가는 거죠. 이게 뭐 4천억 안 되는 그런 시가총액이라면 뭐 여기서 좀 돌파하는 거는 뭐 큰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 또 뭐 기술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작년 하반기부터 11,000원에서 13,000원 사이에 굉장히 좀 지루한 그런 박스권을 횡보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네. 지금 보시다시피 11,000원, 13,000원 사이를 오가고 있었는데 최근에 이런 거래량도 어느 정도 좀 늘려져 가면서 박스 상단을 두드리는 그런 상황에 있다고 한다면 저는 이제 2분기 실적이 예상되는 프리어닝 시즌에는 레벨업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가셔도 좋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스권을 뚫고 올라가서 지금 목표가를 18,000원을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이희권 지점장의 라이징 스탁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성 DS 가지고 오셨는데 어떤 라이징 포인트 있을까요? 네, 생성형 AI 시장의 확대 그리고
DDR5 성장 가속화 포인트를 꼽겠습니다. 이제 반도체 업황의 이제 턴어라운드를 예상을 하고 또 엔비디아가 강하게 끌어주면서 요즘에 라이징 스탁의 반도체 종목들이 많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해성 DS의 이익 확장은 어떻게 조금 기대를 해볼 수 있을까요? 네. 요즘에 엔비디아의 흥행이 굉장히 심상치 않은데요. 저는 이러한 돌풍이 엔비디아의 2분기 실적을 발표할 때까지도 이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유는 엔비디아의 A100 그리고 H100의 그 제품을 TSMC가 생산해주고 있죠. 일각에서는 TSMC가 생산해주는 가격 대비 20배 이상, 25배 이상 높게 판매를 함에도 불구하고 서프라이즈가 계속 나오고 있고 제품의 쇼티지가 발생하고 있다라고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때문에 2분기 실적이 굉장히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여기에 국내에 수혜를 잇는 업체들이 HBM 그리고 DDR5 업체들입니다. 해성 DS 같은 경우에 패키지 기판 내에 DDR5의 비중이 높아지고 가격이 올라가면서 이미 1분기 실적부터 DDR5 성장에 이 작지만 크게 증가되는 증가율을 보여주었고요. 또한 기존에 잘하고 있는 리드프레임 같은 경우에 전장용 리드프레임의 매출 확대로 수익성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때문에 다른 기판 업체들 대비해서 영업이익률이 2%포인트나 3%포인트, 심텍에 비해서는 거의 8%포인트 높은 상황인데 네. PER 밸류에이션 같은 경우에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이런 그 엔비디아의 기판 돌풍임에도 불구하고 마진은 높은데 PER은 낮기 때문에 소외받을 이유는 없다라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고마진에도 불구하고 공급이 딸리는 상황에서 DDR5까지 좋다라는 말씀이신데 가격은 그럼 어디까지 좀 보고 갈까요? 매수가는 현재가 제시해드리겠고요. 목표가는 65,000원, 그리고 선절가는 현재가의 마이너스 10% 수준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강석훈 PB의 대덕전자, 정경민 차장의 동성화인텍, 그리고 이희권 지점장의 해성 DS까지 만나봤습니다. 차기 주도주들 미리 잘 선점을 해나가시기를 바라겠고요. 함께해 주신 정경민 IBK투자증권 판교 WM센터 차장, 이희권 메리츠증권 광화문 지점 차장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간의 단일가 거래 속 특징주들을 따라가 보는 시간의 단일가 특징주 탑5입니다. 시간의 단일가 거래는 내일장까지 연결돼 움직이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오늘 함께 하시면서 매매 전략에 잘 활용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특징주 5위부터 확인하겠습니다. 동훈 아나텍인데요. 어제 상한가를 기록한 후 오늘도 7% 상승률 지키면서 마감했습니다. 4거래 연속 급등 흐름 이어지고 있는데요. 외국인도 4일 연속 강하게 매수하고 있습니다. 시간에서도 상승 흐름 가져가다가 현재 약보합권으로 내려왔네요. 0.7% 하락하고 있습니다. 4위 종목은 폴라리스 오피스입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에 힘입어 오늘 8%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정부의 공교육 정상화 방침에 경남교육청과 교육 격차 해소 사업이 부각되며 강세를 보인 건데요. 시간에서도 반응 오고 있습니다. 2% 상승하고 있네요. 바로 이어서 3위 만나보겠습니다. 한솔 홈데코입니다. 한솔그룹 계열의 종합 건축자재 생산업체입니다. 정규장에서 1%의 강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시간에서도 긍정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4%까지 상승률 끌어올리고 있네요. 2위 확인하겠습니다. 알루콘인데요. 알루미늄 압출 전문 업체로 오늘 9% 강하게 상승하면서 마감했습니다. 특히 외국인이 140만 주 이상을 쓸어 담았는데요. 시간에서도 강한 기세 이어지고 있습니다. 5% 상승한 4,1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대망의 1위 종목 확인하겠습니다. KC 그린홀딩스인데요. 산업통상자원부의 기후테크 산업 육성 본격화 소식에 시간에서 거래량 실리면서 현재 상한가로 들어갔습니다. 정부 정책 지원 소식에 시간에서 강한 에너지를 분출하고 있는데요. 내일까지 이 모멘텀 이어갈 수 있을까요? 그린홀딩스의 경우에는 이 시총이 942억 원 정도를 가져가고 환경 엔지니어링을 이제 주된 사업으로 하고 있는 기업으로 내일까지 이 모멘텀을 가져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공교육 관련주도 그렇고 정책 관련 수혜주가 부각을 받고 있죠. 2030년까지 기후테크 산업의 이제 민관 주된 이제 기사 내용을 말씀드리자면은 민관 합동을 약 145조 원 규모의
투자와 R&D를 지원한다라고 하는데요. 유니콘 기업 10개를 육성하고 신규 일자리 10만 개를 창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장중에 나왔으면 아주 큰 재료가 되었을 이 기사입니다. 관련주라고 한다면 방금 말씀 주셨던 이 KC 그린홀딩스와 클라우드 에어를 짚을 수 있습니다. 이 중 KC 그린홀딩스가 크게 올라주고 있고 클라우드 에어도 이 시간외로 올라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일 아침과 이제 내일 장중에 지속적으로 지켜보면 아주 괜찮은 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기후 테크 산업이 사실 온실가스 감축 그리고 기후변화 적응 기술을 활용한 산업을 총칭하는데요. 관련 종목으로 KC 그린홀딩스 현재 상한가로 안착을 했고요. 클라우드 에어도 현재 상한가로 거래가 되고 있다는 점 짚어드립니다. 계속해서 시간의 단위가 특징주 5위 동훈 안학텍도 보겠습니다. 반도체 개발 전문 업체인데요. 어제 타액 혈당 측정기 2차 탐색 임상 성공 소식에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오늘 정규장에서도 7%대 상승을 보였고 시간에서도 올라주고 있는데요. 모멘텀의 연속성 어디까지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예, 2,300억 원 시총의 이제 동훈 아나텍의 경우에는 이제 어제 장전에 나온 뉴스로 이제 크게 오른 경험이 있었죠. 타액당 이제 진단기기 이제 2차 탐색 임상이 성공했다라는 뉴스였는데요. 원래 체열을 해서 혈당을 확인해야 되는데 타액 즉 침을 활용해서 혈당을 체크할 수 있다는 내용이 기사로 나와지면서 기업의 주가가 크게 올라졌습니다. 편리하게 몸의 문제점을 점검할 수 있다라는 이 체외 검사 시장의 높은 성장성은 지속적으로 이제 지켜봐야 될 사항인데요. 이런 이유로 어제 상한가를 찍었고 오늘 오전에도 크게 올라졌습니다. 시간 외에서도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내일까지도 이 동훈 아나텍의 강세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저희 내일은 어떤 키워드에 중점을 두고 대응해 나가면 좋을까요? 예,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기후테크 산업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장중에 나왔으면 아주 큰 기사입니다.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내일 아침에는 이제 KC 그린홀딩스라든지 클라우드 에어와 같이 이 기후테크 산업에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을 중심으로 봐주시면 좋겠고 동훈 아나텍의 경우에도 이미 이 상한가가 나왔지만은 앞으로 이 체외 점검 시장에 있어서의 모멘텀을 전혀 무시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동훈 아나텍은 이 임상시험 성공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강세를 가져갈 것이다라는 점도 짚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라이징 스탁에 많은 분들이 반도체 관련 업종을 가져오셨습니다. 이 반도체 업체들의 특징 그리고 앞으로의 그 전망은 어떻게 보실까요? 반도체의 경우에는 2분기의 경우에는 이제 실적의 바닥을 찍고 올라가게 됐는데요. 3분기부터 이 단가라고 하는 것을 높여줄 수 있다는 점에서 반도체 업황이라고 하는 것이 바닥을 찍고 상승할 만한 입구에 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나 다음 연도부터 AI와 관련된 이제 반도체 이런 서버 증설과 관련된 내용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들을 봐주시면 좋겠고요.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이제 대덕전자라든지 이런 기업들도 이제 중심적으로 봐주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이제 엔비디아 관련된 수혜를 받고 있는 HBM 기업들이 주로 수혜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지켜봐 주시길 바랍니다. 네, 엔비디아 수혜주 그리고 PCB 관련 업체인 대덕전자 등에 관심이 유효하다는 말씀 들었고요. 그리고 2차 전지 업황에 대해서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크게 이제 올라가진 않지만 또 크게 빠지지 않는 구간인데요.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게 보실까요? 2차 전지의 경우에는 지금까지 양극재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많이 수혜를 받아왔지만은 그 2차 전지는 사실 사람이 몸으로 따지자면 심장에 해당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전기차 전반적인 산업, 즉 숲을 보는 것이 좀 중요할 거라고 보이는데 2차 전지 중에서도 양극재 말고도 이제 분리막이라든지 동박이라든지 여러 부분에 있어서도 지속적으로 바라볼 만한 이제 부분들이 필요하게 되고 오늘 장중에서도 지속적으로 이제 수혜를 받았었는데 차체를 조금 더 가볍게 한다는 요소에서 에코플라스틱이라든지 그리고 한주 라이트 메탈이든지 이런 기업들을 중심으로 이제 바라봐 주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전기차의 경우에는 사실 전기차를 충전해 주는 요소들도 많이 중요한데요. 전기차를 충전해 줄 수 있는 요소들을 많이 증설한다는 수혜를 바라보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전기와 관련된 배전 시설 같은 것들을 바라보는 것도 중요해 보이고요. 또 이제 전기차를 충전해 주는 이런 시설 설비들을 중심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또 중요해 보입니다. 네, 차량 경량화 관련주인 에코플라스틱에 대한 관심 유효하고 또 충전주 관련해서도 짚어봤습니다. 이렇게 오늘 시간의 특징주 살펴봤는데요. 시간의 특징주들은 내일장 흐름과 방향성을 같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종목별로 베스트 전략자 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시고요. 오늘 함께해 주신 강석훈 신한투자증권 서울금융센터 PB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아시아 증시와 유럽 시황 전해드립니다. 오늘 중국 본토를 비롯해서 홍콩까지 아시아 증시 모두 단오절 휴장으로 내일까지 쉬어갑니다. 유럽 증시 어떻게 출발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닥스 지수는 어제 하락으로 마감을 했는데 오늘 장에서는 1% 넘게 밀리면서 약세장으로 출발했습니다. 취임 후 독일을 처음 방문한 리창 총리 소식을 어제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리 총리가 디리스킹을 명목으로 한 자국 차별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리 총리는 베를린에서 열린 포럼에서 디리스킹이란 명목으로 다른 국가들을 억제하거나 배제하는 차별적 조처를 관철한다면 이는 시장의 원리와 공정경쟁, WHO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지적했습니다. 내일 독일에서는 6월 복합 PMI와 서비스 PMI, 제조업 PMI가 발표됩니다. 프랑스 증시도 확인해 보시죠. 오늘 깍그 지수도 하방 압력을 맞는 모습입니다. 1.52% 하락세로 출발했습니다. 한국의 8개 그룹 회장단이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만났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태현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등 주요 8개 그룹 회장단과 마크롱 대통령의 만남이었습니다. 이번 한프랑스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에서는 에너지와 기술 분야 협력을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됐었는데요. 양국 기업 간 중장기적 협력 방안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도 이뤄진 만큼 어떤 소식 들려올지 잘 지켜보셔야겠습니다. 내일은 프랑스도 6월 복합 구매 관리자 지수를 포함해서 서비스 PMI와 제조업 PMI도 발표됩니다. 지금까지 아시아 증시와 유럽 시황 전해드렸습니다. 투데이 안경 코리아 마켓은 방송 후에도 유튜브에 라이징 스탁으로 검색하시면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포트를 풍성하게 채워갈 좋은 종목들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투데이 안경 코리아 마켓은 항상 여러분의 든든한 전략 동반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